오늘은 이제 품질 경영 사례를 1시간 하고 이렇게 쭉쭉 하지 않니? 이번에 이제 품질 경영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주에 제일 큰 이슈가 뭐가 있었던 것 같니?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 걸린 거죠. 이게 너희들 회사에서 어때요? 회장이 심장마비 걸리면 품질 경영은 딱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건희 회장의 심장마비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이건희 회장의 집이 어디니? 저 이태원에 있지 않아? 근데 이태원에 있는데 어디까지 삼성병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얼마 걸리냐면은 25분 걸리는데 거기를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그 이태원 밑에 가면 너희들 아마 순천향병원 알죠? 글로 들어가 가지고 심장병을 이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돼 가지고 뭐 이제 어쨌든 너희들 알겠지만 삼성병원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맞으면은 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겠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래갖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지금 깨어나지는 못하고 수면 상태로 진정 치료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누구냐면 삼성의 이제 사장단 회의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재밌는 거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몇 프로 올랐냐?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삼성의 예를 들어서 그룹 총수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하면은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뭘로 아팠니? 췌장암으로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스티브 잡스가 아프다고 한 번 하면 주가가 폭락했다가 올라가고 또 폭락했다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예를 들자면은 이건희 회장이 아프다고 하자마자 그냥 10%가 올라갔을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걸 이렇게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놈아 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니? 이게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기업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 오늘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기업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옛날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산에서 이제 곰을 만났을 때 현대는 어떻게 한다? 일단 때려잡고 본다. 대우는 어떻게 한다? 김우중 회장한테 전화를 건다. 삼성은 거기서 군임토의를 한다. LG는 삼성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맞으면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한다?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를 용역을 준다. 공무원들은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업무부터 따진다. 이제 서로 미루고 이제 이렇게 따진다. 이게 이제 이 기업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재밌는 거는 삼성은 어떤 회사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삼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무슨 경영을 한다고? 시스템 경영을 한다는 거야. 알았니? 시스템 경영. 그러니까 시스템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해요? 회장 하나쯤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대우 같으면 어떨까? 인치 경영이야. 김우중 회장 없으면 회사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인치 경영이고 삼성은 시스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사장이 뭐 좀 유고가 생긴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놈아 뭐 맞히지 말고 어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태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생긴 거냐? 단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래 이제 넌 애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니까 똘똘하지 않냐? 뭐라고?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너는 무슨 과니?
산업공학과는 딴 말로 뭐라고 하냐? 시스템공학과라고 그래. 그래서 산업공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보통.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산업공학과 이름이 뭐야?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System Engineering이라고 돼 있어. 알겠죠? 미국의 그 산업공학과 이름이, 이제 미국의 산업공학과 이름이 제일 많은 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System Engineering이라는 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과가 많아요? Department of Operations Research라고 하는 과가 있어요. 그 OR과라고 하는데 그건 극히 드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학은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Industrial and System Engineering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산업공학은, 산업공학 애들한테 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야 이놈아, 너 지금 뭐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하라고? 뭐의 문제냐? 그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놈아,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왜 안 되니?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세월호의 문제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 민족의 문제다 하면, 우리 민족성의 문제다 하면 이걸 어떡하냐고. 해결 방법이 없어. 지금부터 정자를 구입하다가 종자 개량을 할 거냐. 그래도 20-30년은 걸리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해야 문제가 돼? 시스템의 문제라면 몸만 바꾸면 돼. 시스템만 바꾸면 되니까. 알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이제 뭔 얘기할 때 막 우리 민족의 이딴 소리 하는 놈은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다. 삼성 주가가 왜 급등했냐? 왜 했다? 시스템 경영의 힘이다. 이게 이건희 회장 하나 정도 없어도 삼성이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게 이제 첫째고.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뭐를 유의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이제 삼성 같은데 회사를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하냐? 이렇게 이제 그 삼성 그룹에서 공채를 하잖아, 너희들을.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삼성 그룹에 합격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느 회사를 선정하는 거야. 알겠죠? 어느 선정. 이게 아주 키포인트야. 공무원으로 들어가지 않냐?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담 너희들이 이제 그 행정고시 같은 걸 이제 패스하면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너희들이 이번에 세월호 사태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게 뭐냐? 해경 아니냐? 해경. 해경에 제일 도마 위로 올라 있는 게 1번이 뭐냐? 해경에 1번으로 또 신문 안 봐? 거기 뭐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어? 그 해경의 고위 간부들이 뭐라는 거야? 배 한 번도 안 타본 놈들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해경 지금 경찰청장도 배 한 번을 안 타본 친구라고. 그거 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경찰 대학을 나와가지고 들어가지 않니? 해경으로 들어가면 걔는 잘해야 뭐해? 해경 총경밖에 못해. 이쪽 경찰로 들어가야, 이 경찰청으로 들어가야 경찰청에서 큰 다음에 어디로 가? 해경청장으로 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삼성 같은 데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삼성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가잖아. 삼성전자에 들어간 사람은 삼성정관이나 삼성전기의 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기로 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삼성전기 사장을 못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삼성 같은 데도 삼성전기나 이런 회사의 이사급은 다 어디서 와? 삼성전자에서 넘어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는 삼성그룹으로 들어갔다면 어디로 들어가자? 무조건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돼. 뭐 꼴찌를 하든 뭘 하든 거기로 들어가야 나중에 딴 회사 삼성전기 사장이라도 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에 걸렸다 하니까 주가가 올라간 회사가 한 서너 개 돼요. 삼성그룹 중에서도. 삼성전기도 떨어지고 삼성정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삼성중공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올라간 게 한 3개가 돼. 어떤 게 3개가 올라갔을까? 삼성전자 올라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간 회사가 어느 회사야?
너희들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 3명이죠. 누구누구야? 이재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부진이, 그 다음에 이서진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제 시대가 마감하면은 이 삼성그룹은 몇 개로 짜개질 것 같냐? 3개로 짜개지겠지. 어? 3개로 짜개진단 말이야. 4개로 짜개지면은 이제 그 메인 회사가 몇 개가 생기겠냐? 3개가 생기겠지. 그렇잖아. 그 메인이 될 소지가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 주가 같은 거 이런 걸 딱 보면 이게 이제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신라호텔. 이부진이가 이제 거기 이제 총수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신라호텔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삼성생명. 삼성생명.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알겠지만 이제 전자는 누가 가져? 이재용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하고 이제 이거는 이부진이가. 그 다음에 이제 광고회사하고 이제 이거는 이서진이 이렇게 가질 거라고 예측을 해. 그래서 말하자면 주가 되는 회사들. 이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한양대학에 온다면 한양대학으로 들어와야지. 한양여전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니? 처음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맞으면 그 메인이 되는 회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삼성그룹에 딱 들어갔는데, 야, 너 삼성 전기 갈래? 삼성 정관 갈래? 호텔 신라 갈래? 하면 어디로 가야 돼? 호텔 신라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메인이니까. 이게 물론 삼성전자로 간다면 제일 좋고, 근데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기나 정관은 이거는 완전히 저거야 찬밥이야. 회사에 가면. 그래서 회사마다 뭐가 있다고? 말하자면 그 주가 있고 찬밥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데, 주가들이 올라간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차세대 미래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느 것이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영 공백은 없을까? 이제 이게 삼성 문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들이 이제 시스템의 삼성을 이제 입증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냐? 전번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2012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의 몇 프로라고? 삼성그룹이 23%예요. 그 다음에 현대가 몇 프로야? 12%. 둘을 합치면 몇 프로야? 전체의 35%야. 이게 현대그룹하고 삼성그룹이 나가면 국가가 얼마가 나가는 거야? 35%가 나간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일이야. 이건 엄청난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금으로 보면은 맞으면 14%, 6.5%.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25.8%하고 10.7% 둘 더하면 얼마냐? 36.5%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왜 왜곡이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이 한 650개 되는데 648개는 떨어지고 삼성하고 현대 2개만 올라가면 전체가 올라가. 뭔 말인지 알겠죠? 36%가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5%, 딱 4분질이야. 이게 4분질이 삼성전자가 말하자면 10,000원 올라갔다 또는 뭐 100,000원 올라갔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대충 다 떨어져도 이놈이 이렇게 말하자면 주가 지수는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만 보고 뭐를 이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위기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희들 알지만 이 노키아라는 회사 알죠? 그 핀란드. 이제 노키아가 잘 나가다가 노키아가 빠지면서 핀란드 경제가 다 작살이 나버린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신종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삼성에 뭐를 맡고 있냐면은 휴대폰 사업부를 맡고 있는데, 이번 1분기에 이 사람이 연봉을 얼마 받았다고? 96억을 받았어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겠냐? 4배 하면은 80억 이게 받는다. 그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이 신종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신종균이라는 사람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지금 정확히는 내 기억을 못 하는데 전문대학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3학년 때 그 광운전자 공대 있죠? 거기에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학사 편입 아니 뭔 편입 이게 전문대 졸업하면 편입을 하지 않냐. 그래서 3, 4학년은 광운전자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삼성으로 갔는데 지금 삼성에 아주 지금 메인으로 활약하면서 1년에 대충 한 400억 정도의 월급을 받는 이제 이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삼성의 그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휴대폰이 수익이 얼마가 났다고? 24조. 24조. 휴대폰에서만. 그래서 지금 삼성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삼성이 총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다고? 36조. 근데 휴대폰에서만 몇 조가 나왔어요? 24조. 딱 3분의 2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GDP에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한 20% 돼요. 아까 이제 그룹이 25.4, 20%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의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용이 66%, 3분의 2야. 그런데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라고? 92%. 삼성전자 하나가 삼성그룹 전체의 92%. 근데 삼성전자의 3분의 2가 어디서 나온다고? 휴대폰.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휴대폰이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삼성그룹이 무너지고 삼성그룹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이런 지금 아주 불안한 체제.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은 이거는 이게 맞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껴서 그렇지 이건희가 지금 심장마비 걸렸다는 거는 세월호가 이게 몇 채 어떻게 된 것보다도 더 국가에 뭐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맞아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를 안 하고 있다고? 이건희 이유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거는 위험한 사태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위험하냐? 이래서 위험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는 뭐가 무너지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휴대폰이 무너지면 무너진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제일 지금 주적이 어느 회사겠니? 애플이 아니야. 애플이 아니고 어느 회사야? 중국 회사들이야. 중국의 뭐야? 하웨이, 레노버. 근데 요새 지금 강자로 등장했어요. 이게 샤오미라고 하는 놈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한번 보면은 갤럭시 5 이제 S5하고 MI3하고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규격 뭐 비슷하고 무게 비슷하고 그다음에 해상도 비슷하고 1920, 1910 비슷하고 프로세서도 쿼드코어 2.5 기가헤르츠 뭐 이거 근데 이제 이놈 2.3, 2.5니까 뭐 거의 비슷하고 카메라 화수도 이게 1600만이고 1300, 1300만. 근데 이제 너희들 카메라 어때? 이제 1000만 화수가 넘어가 버리면 그놈이지 더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얼마라고? 699달러고 요놈은 449달러. 이건 얼마야? 299달러니까 반도 안 되지 않냐? 반도 안 되잖아. 지금 이래서 이게 이제 전번에 얘기한 대로 이 휴대폰이라는 게 더 진화할 게 있냐 없냐? 없다. 진화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반값도 안 되잖아. 약 45% 수준으로 지금. 그런데 시장은 어디가 제일 높냐? 중국 아니야. 중국에 작년에 휴대폰이 몇 대 팔렸냐? 3억 대. 근데 곧 얼마 팔릴 것 같냐? 5억 대까지는 올라갈 거야. 왜냐하면은 걔네 인구가 13억이기 때문에 맞으면 2년에 한 번 이걸 휴대폰을 교체한다면 이제 5억 대까지는 올라간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홈그라운드에서 반값으로 경쟁하면 어느 놈이 이기게 돼 있냐 이거는? 이건 중국이 이기게 돼 있어.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어. 이거 그래서 2016년에는
우리나라 산업연구원 보고서가 나온 거야. 1위로 갈 거다. 그 얘기는 삼성이 몇 등으로 간다는 거야. 2, 3등으로 밀린다는 걸 의미하잖아. 1등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너희들 알겠지만 지금 LG전자 주식이 얼마냐? 6만 원에서 7만 원에서 빌빌대는 거예요. 삼성은 얼마인데? 지금 15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LG가 지금 6만 원,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LG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너희들보다 돈 잘 버는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 그쵸?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너희 후배가 너보다 돈을 잘 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애플이 삼성보다 낫다. 그러면 삼성이 애플을 이렇게 따라잡을 여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애들한테 한국이 추월당했다면 이거는 다시는 추월이 불가능. 알겠죠? 역류가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누가 이건희 회장마저 이제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약간의 이제 물론 시스템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1983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학과가 무슨 학과야?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의예과보다 얘네들이 세고 그 다음에가 이제 산업공학과였어요. 이때만 해도 산업공학에 전부 되겠지만 이동호 교수네 걔네들이 그 센 애들이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제일 센 애들이 이동호 교수는 게 83년도에 그 입학한 애들 걔네들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동통신 사장들이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하는 게 이 센 놈들이 이때 들어간 놈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입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너희들 소프트 NC 소프트의 김택진 사장 요놈이 85학번이고 그 다음에 김정주 렉슨 회장이 86학번이고 그 다음에 이찬진이가 85학번이고 그 다음에 이혜진이 요놈이 86학번이고 김용주 카카오톡 이사장이 이놈이 86학번인데 이때 이놈이 산업공학과 나온 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송재경이 엑셀 게임즈 요놈이 86학번 요때 애들 요때 들어간 놈들이 맞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고 뭐고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제일 센 놈들. 이게 이때만 해도 의대보다 더 센 애들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제일 센 놈이 어때요? 의대, 한의대, 치대,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약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비리비리 하는 것들이 이제 공대로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요놈들. 근데 이제 이 산업공학과가 요거를 그때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해찬이 그놈이 말아먹은 거야. 우리 이제 산업공학과를. 왜 이제 산업공학과를 왜 말아먹었냐면 학부제 하면서 말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너희들이 이해찬 세대냐? 그 대학을 이제 학부제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대를 이렇게 학부제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제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계공학과 그 당시에 우리 산업공학과 우리 한양대학에 기계공학과가 있었고 정밀기계공학과가 있었고 기계설계학과가 있었고 자동차공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네 학과가 합쳐서 기계공학부 이렇게 이제 하고 전자 같으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요 네 개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로 합쳐요. 근데 산업공학과는 이게 너희들 왜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러지 않냐? 야, 4명씩 합쳐. 그러면 이제 딱 네 놈 잡고 하면은 왜 이렇게 처지는 것들 있지. 이제 그 손도 잡은 놈들. 그게 이제 1번이 어느 학과냐? 산업공학. 2번이 원자력공학과. 세 번째가 자원공학과. 요 세 것들이 손을 못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셋을 합쳐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시스템 응용과학. 너희들 지금 시스템 응용과학으로 들은 놈이 있냐? 한번 손 들어. 이제 저런 놈들이 이제 그런 놈들에게 손 잡으라니까 못 잡은 놈들 이렇게 셋이. 근데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은 우리는 이제 원자력공학과 자원공학과 있으니까 이게 합친 거고 건국대학은 화공과하고 합치고 또 뭐 연세대는 전산학과가 합치고 뭐 이렇게 합쳐 보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과 이름을 학부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기계산업공학부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기계산업공학부 하면은 산업이 사냐 죽냐? 죽죠. 산업은 기계산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산업기계공학부라고 붙여놓으면 산업이 사냐 죽냐? 죽어요. 산업기계인 줄 알아. 일반 기계가 아니고. 그래서 전국의 산업공학과를 다 그냥 말아먹어버린 거는 그 이제 공대가 20개 학과 중에 산업공학과 한 4등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얘대로 이제 이런 순서 정도였는데 이게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학부제 하면서 이게 합치다 보니까 뭐 화공과하고도 합치고 뭐 기계하고도 합치고 기계산업, 전자하고 합치면 전자산업,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하고 합치면 시스템 산업 뭐 이러니까 전부 산업은 그냥 산업이라는 거는 이게 뭐야? 접두사가 될 수도 있고 전미사가 될 수 있어. 앞에 붙으면 이게 기계산업하면 전미사고 산업기계면 접두사야. 이게 홀로 존재. 이게 우리 산업공학과를 뭐라고 그래? 한약으로 얘기하면은 감초하고 좀 비슷해요. 모든 약에 다 들어가는데 홀로는 약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잘 나가느냐?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에 전 세계 종업원이 24만 명인데 국내에 10만 명이 있고 외국에 14만 명이 있어요. 근데 국내 10만 명 중에 5만 명이 연구개발요원이고 그 중에 공학 박사가 몇 명이냐면 4,500명. 근데 얘네들이 1년에 국제 특허를 한 건씩 내요. 그러면 4,615건을 내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 등이냐? 2등이에요. 이게 소프트웨어는 IBM이 1등인데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이게 얼마나 1등이냐?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일본의 NEC, 파나소닉, 후지스, 샤프, 소니라고 하는 이 5개 회사의 시가총액 합의 3배야. 이게 일본이 얼마나 작살이 났는지 알겠죠? 삼성전자 하나 가지면 요 5개를 몇 번 산다고? 3번 산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다 완전히 다 작살이 나버린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2012년까지만 해도 5,000건이었던 게 요새 이제 10%가 줄었어요. 4,600건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런데 이제 2014년 올해 이제 특허 통계가 나와서 올해 이제 또 빠지더라 하면은 이제 이거는 작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일본에 이제 옛날에는 어땠느냐? 한 1990년도 가면은 IBM 다음에 뭐였어요? 이게 2등이 뭐였을 거 아니야? 소니. 이제 이러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 특허가 떨어져 가면서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데 지금 벌써 이 정상에서는 이렇게 꺾어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36조 7천억인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34조밖에 안 돼요. 이게 국방 예산을 하고도 2조가 남아. 그 다음에 북한의 GDP보다 많아. 북한 전체의 GDP. 이게 삼성전자 하나만 또 못한 거야. 북한 다 합쳐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울시 예산에다가 부산시 예산에다가 대전시 예산 요 3개 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겠죠? 이게 이제 엄청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그룹 매출의 66%를 삼성전자 혼자 하고 삼성그룹 전체의 순이익의 92%를 삼성전자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야. 이게 삼성그룹에서도 누구 하나 빼면 없어져? 삼성전자 하나 빼버리면 8% 남는 거고 매출은 34%밖에 안 남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빼버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수출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삼성전자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시각이 완전히 왜곡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도 늘고 뭣도 느는데 삼성전자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체감으로는 국가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좋다고 생각. 왜? 작년보다 수출이 느니까. 근데 느는 게 누구 때문에 느는 거야?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느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순이익을 많이 내는 게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느냐? 삼성전자에 내가 이제 옛날에 삼성전자 부사장서부터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밤에. 근데 몇 시서부터 교육을 시키냐면은 밤 8시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시켜요. 왜냐면 이제 낮에는 근무해야 되니까 이제 7시까지 끝내고 1시간 밥 먹고 8시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해요. 그런데 불평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불평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 사람들이 맞으면은 연말에 가서 보면은 PS라고 해가지고 프라핏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익 남는 거 나눠주는데 부장이 얼마를 받냐면은 한 6천만 원을 받아요. 그게 삼성전자 직원들은 그냥 월급 받는 건 다 탈탈 털고 나면 얼마가 저축이 돼? 6천만 원이 저축이 돼.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6천 원을 딱 받으니까. 그러니까 불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 직원들은 돈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0시에 퇴근하는데 무슨 언제 돈을 쓰냐. 좋은 건 누구만 좋아? 마누라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삼성전자 들어가지 말고 여자아이들은 삼성전자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제일 돈 버는 거야. 그 6천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 직원들은 뭔만 해? 돈 버는 데를 저축을 하지 이게 국가 경제 돌아가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냐? 막노동꾼. 막노동꾼 어제 10만 원 벌다 오늘 20만 원 벌으면 그 사람 10만 원은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가냐? 술집으로 가잖아. 거기서 막걸리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는 또 5만 원은 누구 줘? 그 술집 여자한테 팁 주지 않아? 그럼 이제 그 팁 받은 그 여자애는 또 어디로 가? 또 백화점에 가서 쓰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노동꾼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고 막 도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직원들 월급 올려줘 봤자 그냥 갔다가 그래서 은행에 돈만 쌓여가지고 몸만 떨어뜨려? 저금 이자율만 떨어뜨려요.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게 거의 없어. 어쨌든 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휴대폰이 판매 대수는 느는데 뭐가 줄어요? 매출액은 줄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싸진다는 게. 그러니까 맞으면 아까 뭐 중국 애들 그 이제 반값짜리 막 이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어디로 짓겠다고? 베트남에서 내년부터 약 3억 대 베트남에서 생산하겠다. 이게 너희들 알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어디로 갔냐? 중국 시안으로 갔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은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 있던 놈들은 다 베트남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의 모든 공장이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 거기 가서도 경쟁이 안 되는 놈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가. 뭐만 알겠죠? 이제 더 인건비가 더 싼데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들이 만에 하나 삼성전자에 들어간다 해도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확률은 5분의 1도 안 돼. 아까 삼성전자 직원이 얼마라고 그랬어? 24만 명 중에 국내가 몇만? 10만. 그 10만 중에 연구개발요원이 얼마였어? 5만. 그러면 공장에 근무하는 애가 얼마야? 5만 명이야. 전 세계에 얼마가 있어? 외국에 14만이 있다고. 그러니까 5만 하면 20만 중에 5만이니까 4분의 1이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맞으면은 삼성전자 들어가도 국내에 근무할 확률은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국내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뭘 하고 들어가야 돼? 박사학위 하고 연구소로 들어가면 국내에 있지. 근데 이제 생산으로 가는 거는 국내에 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갈수록 이건 어때요? 삼성전자 공장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중국 아니면 어디로 가? 베트남 이렇게 가고 어디까지 가? 인도까지 이렇게 지금 가는 형편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들 알겠지만 이소연이 알죠?
여행 시키는데 돈 얼마 들었어? 여행비 256억이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어디 갔냐? 미국에 지금 저 MBA로 갔지 않나? 그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공학 박사 받은 놈이 MBA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얼마의 돈을 들여가지고 256억을 들여놨는데 이게 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우리를 굉장히 지금 우울하게 만드는 거지. 우울하게 만드는 거지.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관두고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CEO의 브랜드야. CEO의 브랜드. 그러니까 품질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야? 사장의 이미지라고. CEO의 브랜드야. 그래서 이 CEO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지금 이제 안철수가 CEO의 브랜드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안철수 연구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커버린 건데 이게 이제 CEO의 브랜드 가치. 그래서 이제 CEO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그 회사가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디클라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돼버리는 것들이 이제 이 CEO의 브랜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말하자면 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외부 환경하고 내부 환경,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방향 설정자, 미래의 외부에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이제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미래와 내부 환경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변화를 선도하는 거고, 현재와 내부 환경은 팀 빌더, 말하면 코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외부에다가 내세우는 거는 이제 대변인, 이제 이런 역할,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그 회사의 이제 CEO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지.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에게 구성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아까 말하자면 등기권 보면은 연봉을 얼마 정도 받는다고? 이게 약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100억 정도로. 이게 1인당 이게 등기 임원이라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임원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 정관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제 등기 임원들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SK가 이제 한 46억, 삼성 SDI는 한 35억, SK텔레콤은 34억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받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삼성그룹 사장급 이상의 고위 경영진의 이제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가 1등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디가 많냐면 의외로 성균관 대학이 많아요. 왜냐면 성균관 대학은 삼성 계열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그다음에 한양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왜 고려대가 적으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고대가 뭐가 좀 약하냐? 이공계가 좀 약해. 근데 이제 한양대가 왜 이렇게 세냐 하면은 이공대가 세서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삼성에서 사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공계여야 사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장이라는 게 48명인데 그 중에 이공계가 25명이고 상경계가 13명, 인문사계, 그래서 다 합치면 이게 몇 명이야? 23명이고 이공계가 더 많죠. 그래서 삼성에서 사장을 하려면은 공대 출신이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 한양대가 높고, 왜 그다음에 경북대가 높냐 하면은 경북대는 왜 전자 전문대학 아니냐, 거기가. 경북대학은 전자가 센 대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의 가족 구성을 보면은 아까 이제 이재용이, 이부진이, 이서연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봐야 돼. 이게 삼성전자고, 이거는 호텔 신라고, 이제 제일모직하고 제일기획 요쪽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용이가 말하자면 이건희가 문제가 생기면은
요 세 개 회사가 뜬다는 거죠. 요거 이제 제일모직은 지금 이번에 어디하고 합쳤냐면은 그 저 삼성 SDI 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요게 간다는 게 이제 요게 중요한 거고, 이거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타 회사보다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여자애들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면 안 돼요? LG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LG는 그 장자 상속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야. 그래서 여성 임원이 나오기가 하늘과 별 따기야. 그 LG 자체는. 근데 이제 삼성은 여성 임원들이 제법 있어요. 임원이 지금 42명이나 있으니까 제법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장애용 고용 등 게 삼성이 요런 면에서는 훨씬. 그리고 너희들 저 그 LG의 딸이 누군지 아냐? 들어본 적이 있냐? 없죠. 그리고 그 저 LG는 경영 일선에 여자라는 게 그 맞으면 구본무 그 회장의 부인이 누군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거기는 여자는 그냥 아주 그 이제 옛날 그 이제 2조 시대야. 그 LG는 2조 시대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삼성은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 다닐 때 보면은 딸 둘이 붙이고 올 때가 있잖아요. 이재용이는 뒤에서 멀쭉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그 곁에 제 앞서는 누가 앞서가? 홍나희 그 사모님이 앞서갔잖아. 그 집이 좀 여자들이 센 집 아니야, 이 삼성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사장들도 아까 이제 이부진 이사님이 이 여자들이 사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삼성은 그 여자 임원도 많고 여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회사 같은 걸 고를 때 그냥 취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회사의 기업 문화, 어떤 문화가 있느냐, 알았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네가 회사 사장을 하고 싶다면 어디는 피하는 게 좋다고? LG 같은 데는 좀 피하는 게, 왜냐면 LG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약간은 그 보수적이고 장자 중심이야. 그러니까 LG는 재밌는 게 이제 삼성 같으면은 셋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그룹 총수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은 뭐 큰 아들, 딸들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이제 이러는 식인데, LG는 지금 저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저기 동생 아들을 이짝에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장자를 만들어가지고 장자 상속을 해. 근데 조선시대라니까. 뭐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딴 회사 같으면은 내가 이제 아들이 없으면은 조카를 갖다가 이렇게 총수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집은 그 조카를 내 아들로 입양을 해서 얘를 장자로 만들어 가지고 승계를 하는 집안이니까 조선시대지 뭐 조금 보수적이 그런.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LG는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제 회사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제 이 삼성에서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은 누구야? 그 이건희 회장이 언제 1993년에 뭘 했다고? 신경영을 선언했다는 건 알죠? 지금 이거 이번 학기 말 텀 프로젝트 숙제가 뭔 줄 알죠? 저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뭘 하라고? 개선 제안을 내는 거야. 알겠죠? 하나하나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너희들 보면은 이것이 어떠냐? 여기에 비춰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예를 들자면 이것을 뜯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스크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스크린을 내려놓으면 칠판을 쓸 수 있냐 없냐? 전혀 못 쓰지 않아. 맞으면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가 맞으면 화이트보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개선 제안을 내는 거야. 알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질문 있어? 혹시? 이게 저 제출은 언제까지 하냐면 시험 끝난 다음 주, 예, 그런 금요일 날까지. 알겠죠? 이제 시험을 금요일 날 보고 나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이게 지금 이걸 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줘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뜯어 가지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하고 뭐 칠판을 어떻게 여기까지 연장을 할 건지, 뭐 중간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장치를 붙여 가지고 요것을 개선할 건지.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자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뭐 여기다가 붙여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개선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걸 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거는, 아니,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니? 지속적 개선이라고 그랬죠? Continuous improvement. Continuous improvement.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하나씩 봐가지고, 이게 지금 너희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등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않니?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기에 비치고, 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고, 요 스크린도 요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은 붙이면 좋겠느냐, 이런 거를 개선해서 제출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어때야 돼? 품질 경영을 배우고 나면은 어느 회사 같은 데 가서, 자, 중국 음식점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뭐를 생각해? 내가 여기 식당 주인이라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해 둬야 돼.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카이젠, 개선, 이 임프루브먼트. 내가 지하철, 말하자면 사장이라면 지하철을 이렇게는 안 하겠지. 지하철 타면서, 식사하면서, 수업하면서, 이런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 몸에 뱄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불러? 품질 문화가 있다. 알겠죠? 문화화됐다. 이게 체질화됐다. 체질화됐다. 그래서 이제 개선의 체질화라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삼성은 절대로라는 단어를 써서 미국 사람들의 컨설팅을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면 누가 받느냐? 일본 사람들한테 컨설팅. 알겠죠? 일본 사람들한테만 컨설팅.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병철 회장이 와세다 대학의 경영학부를 중퇴를 한 사람이고, 이건희 회장은 와세다 대학의 경제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이재용은 일본의 게이주쿠 대학의 MBA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일본 통이야.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은 아예 연말이 되면은 일본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동경구상이라는 걸 하고, 이건희 회장은 2012년 해외 출장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어디야? 일본, 항상 일본만 다녀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한테 우리는 한참 더 배워야 된다고 맨날 일본 공부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몇 배 넘냐? 남한보다 몇 배? 여러분, 몇 배? 너희들이 지리를 개판으로 배워서 그래. 몇 배? 너희들이 뭘 배우냐면은, 미국의 넓이가 얼마냐? 996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얼마냐? 99,800원. 요새 이제 좀 10만 2천으로 넘어갔죠. 요새 이제 해서 이제 10만이 넘어갔네.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배우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리지 선생들이 중고등학교 개판으로 너희들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돼? 상대적으로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게, 우리나라 남한의 넓이가 얼마냐? 10만 평방킬로미터. 10만 뭐 200 얼마인가 그래. 그게 10만이라고 하지 그걸 꼭 200 얼마 붙이는 놈이 웃기는 놈이야. 근데 미국은 얼마 했어? 990 이렇잖아. 그러면 몇 배? 100배. 중국은 우리나라의 몇 배? 100배. 카나다 몇 배? 100배. 알았죠? 100배야 다. 100배. 일본은 3.7배. 근데 꼭 그거를 3.7배라고 하지 말고 몇 배? 4배. 아주 심플하게 그걸 꼭 3.7배 하는 놈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알겠죠? 100배.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100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100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걔네들의 이 감각이 달라. 감각이 달라. 땅이 100배면 이쪽으로 몇 배냐? 10배, 이쪽으로 10배야 100배잖아. 그래서 중국 애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100배를 튀겨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분당 가깝냐? 가깝다고 그래. 대전은 멀다고 그래. 그러면
분당은 몇 킬로? 한 20km. 대전은 100 몇 킬로, 2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20km까지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200km는 멀다고 생각해. 그죠? 근데 중국 애들은 200km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2000km나 돼야 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국은 보고, 야, 천진하고 북경하고 얼마나 떨어졌냐? 붙어 있다고 그래. 그게 165km야. 알겠지? 이게 사고가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나라를 가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 국토의 넓이가 얼마냐?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몇 배냐? 그걸 루트를 씌워가지고 얘네들의 사고를 평가하면 돼. 알겠죠? 예, 우리나라의 땅 넓이의 100배다면 루트 100이면 10배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많다 적다는 뭘로 따져야 돼? 인구로 따져야 돼.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야? 25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반이 많이 팔렸다? 몇 장? 10만 장. 그러면 중국은 얼마 팔려야 많이 팔려? 250만 장. 25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많이를 알려면은 인구가 몇 대 몇인가를 알아야 많이 적게가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잘 산다 못 산다는 뭘로 평가해야 돼? GDP. 이게 우리나라는 인당 GDP가 얼마냐? 24,000달러. 중국은 6,000달러.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이제 1인당 4배야. 그러니까 맞으면 우리나라는 집이 50평짜리 살면은 잘 산다고 생각하면 걔네는 맞으면 그 4분질이니까 뭐 10몇 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비교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그 나라의 땅의 넓이, 인구의 수, 1인당 GDP. 거기다가 이제 인구의 수에다가 1인당 GDP를 곱하면 전체 GDP. 이런 걸 알면 그 사람들이 많다, 적다, 부자다, 아니다, 맞으면은 넓다, 좁다 이렇게 하지. 요놈아, 중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볼 게 있냐? 100배. 왜 땅 넓이가 100배니까 100배 볼 거 있지 않겠냐?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면 돼. 요놈아,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한국보다 쌀 소비가 몇 배 많겠니? 25배. 인구가 먹지 땅이 밥을 먹냐 이놈아. 하나 이것들 하나 이것 보고 강의를 해야 내가 되느냐? 그잖아. 그거는 쌀의 소비량은 뭐에 비례해? 식구의 숫자, 이 목군에 비례하니까 인구가 25배니까 25배라고 해야지. 요놈아, 중국의 군사비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겠니? 그거는 GDP에 비례하겠지. 우리나라의 GDP에 비해서 일본은 몇 배? 중국은 7배. 그럼 얼마? 7배쯤 많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라운드라고 하잖아. 때리는 거. 그냥 딱 때리는 거. 그래서 그보다 많으면은 많다 적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중국은 우리나라 대학이 몇 배 많겠니? 그렇지, 인구에 비해. 이제 얘같이 좀 똘똘해봐 이놈아. 25배. 그런데 이제 25배가 안 되고 20배면은 중국이 대학이 좀 더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첫째가 뭐? 국토의 넓이. 그 다음에 인구, 1인당 GDP. 인구에다 1인당 GDP라면 전체 국가의 GDP. 이런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좋죠.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이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 삼성의 사장 중에 31명 중에 17명이 어디 출신이라고? 전자 출신이야.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전자 아니면 사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삼성의 계열사가 몇 개야? 74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만 전체 영업이익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 92%. 나머지가 몇 프로야? 8%. 그러니까 전자 아닌 애들은 삼성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찬밥이야. 이게 기계공학과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현대자동차. 그러면 거기 가면 자기가 우야지.
1등이지. 기계는. 건축원에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현대건설을 들어가야지. 어디에 들어가면? 삼성전자 들어가면 찬밥이지. 그냥 집이나 수리하고 다니지. 짓는 건 못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찾을 줄 알아야 돼? 메인. 근데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이 망할 짓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의 전자 산업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작살이 났지 않냐? 얼마나 작살 났다고 그랬어? 일본의 5대 전자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보태면 삼성전자에 얼마라고 그랬어? 3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일본은 전자 산업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곧 어디도 끝난다? 한국도 전자 산업은 다 끝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일본의 뭐는 완전히 끝났냐? 조선 산업은 완전히 끝났잖아. 그래서 전 세계 조선 산업이 1등이 한국이잖아. 그러면은 곧 한국의 조선 산업도 끝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그래. 제일 먼저 뭐가 가냐? 산업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갈까? 방직 공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방직 공장, 우리나라도 끝났지 않니? 일본도 끝나고 우리도 끝나고 중국도 끝나가고, 지금 방직은 어디가 제일 발달돼? 인도, 방글라데시 쪽이 발달돼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옷부터 이렇게 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가 가요? 조선이 이제 지금 이제 일본 다 완전히 끝나버렸고, 지금 한국이 이제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2등이고, 이제 나머지들이 3등, 4등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곧 끝나고 어디로 가? 중국이 1등 이렇게 이제 갈 거고, 전자산업은 일본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지금 한국이 이제 세계 제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따라오는 형태고, 이제 자동차는 어디가 1등이냐? 일본이 1등이고 아직도.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2등 정도, 중국이 3등 이렇게 간다. 그 순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같은 거는 부품이 몇 개냐? 25,000개. 이게 자동차 혼자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품사 25,000개가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뭐에 달려 있다? SCM, 서플라이 체인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는 못한다. 알겠죠? 우리가 일본을 빨리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현대 자동차는 도요타보다 나을 수 있지만 뭐가 못 따라간다고? 부품 업체들 몇 개, 25,000개가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게 뭐야?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산업이 먼저 어떻게 가느냐, 이걸 너희들이 이 컨셉을 가져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뭐 생산관리가 어떻고 품질관리가 어떻고 뭐 이딴 거를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뭐를 알아야 돼? 산업의 대세. 이게 산업이 갖고 있는 큰 흐름, 이 대세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어느 놈이 좀 나? 자동차가 좀 낫다. 왜냐면 지금 일본에 가보면은 도요타는 지금 안 망했잖아. 근데 소니나 이 샤프 이건 거의 다 망해가고, 조선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 자동차 쪽이 좀 더 낫겠구나. 이제 그보다 더 나은 건 뭐야? 미국에 아직도 살아있는 게 뭐가 있냐? 다 죽었는데 금융은 너희들이 못 가고,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유통, 월마트 같은 거는 미국이 살아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우리나라도 이제 월마트는 맞아, 우리나라에 이제 이마트 같은. 근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갈 수만 있다면 어디 가는 게 좋아? 여자애들은 어디? 홈플러스가 아니, 그 뭐지, 그 홈플러스 아니 그거 말고 홈쇼핑. 그 홈쇼핑.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너 물건 어디서 사냐? 홈쇼핑에서 많이 사지 않냐? 그럼 어디에서 사? 아직도 시장 바닥에 가서 사냐? 이 여자애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여자애들이 다 뭘로 사? 인터넷으로 사잖아. 직구로 이렇게 사고 뭐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인터넷, 맞아, 뭐지 그걸 아까 홈쇼핑.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이 이제 자동차보다는 더 나중에 갈 거지만, 그것은 다 어디로 가요? 인터넷으로 다 가니까, 맞으면 백화점 들어가는 것보다는 홈쇼핑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뭔만 하면은 그 쇼핑 호스트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냐? 걔네들을 쇼 호스트라고 하는 애들, 그 여자애들, 그 똘똘한 애들, 그거 뭐 1년에 몇십억 번대요. 걔네들이 한 번 대박 나면은 그냥 몇십억씩 번다고 하는 게, 그거가 유망 산업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 입장에서.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 가는 거는 지금은 좋고 지금은 제일 낫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새 마하 경영을 한다는데, 이 마하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망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 틀림없어요. 너희들이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아, 저거 망할 짓이다 하는 걸 금방 알아. 왜 망할 짓이라고 생각하겠니? 마하 경영이. 너희들이 이제 왜 마하 경영이 망할 짓이냐 하면은, 요놈아, 소니가 왜 망했냐? 너는 모르지. 근데 외국인은 금방 알아. 소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 소니. 이게 쏜. 음성이라는 뜻이야. 알았어요? 음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니니까 어때요? 음성 기기를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지. 소니.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느 식당을 갔는데, 맞으면은 칼국수집 해봐. 그러면 칼국수는 제일 잘한다는 느낌이 있지. 그쵸? 근데 칼국수집에서 갈비탕을 팔면은 잘 팔리겠냐 안 팔리겠냐? 안 팔리죠. 안 팔리죠. 근데 이름이 소니야. 소니면 뭐야? 음성기기를 만든다는 뜻이야. 소니니까. 그런데 비디오를 소니에서 산다? 우리는 소니가 소니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너 같은 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치? 근데 외국인들은 그걸 알지 않냐? 소니라는 게 저게 바로 음성기기를 만든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아. 그 다음에 또 회사가 또 뭐 일본에 뭐가 있냐? 파나소닉도 그런 뜻이야. 음성기기. 그렇게 해서 옛날에 워크맨은 잘 팔렸지. 워크맨은. 근데 이게 뭐가 되면은, 소니 되면은 비디오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마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음속. 음속.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광속 시대잖아. 광속 시대의 음속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한참 뒤떨어진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주 경영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좀 크게 광속 경영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벌써 말한 게 이름 자체가 장명을 했다는 게 이게 아주 이게 이제 이건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말 안건만 해도 대단하지. 그잖아. 문과 출신이 마가 뭔지. 요놈아, 마가 뭐냐? 이마란? 이마하면은 얼마로 달려가는 걸 이마라고. 그러니까 몇 메타? 초당. 이 마하가 몇 메타냐? 초당 340m. 그러니까 2마하면 680m. 이게 너희놈들이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신문에서 마를 보면은 빨리 찾아봐야 돼.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걸 안 찾아봐. 그때 공부를 해야 돼. 그때 마하면은 뭐라고? 음속이다. 그러면 2마하면은 680m. 요놈아, M1 소총이 몇 속도가 얼마 되냐? M1이. 아니야, 너희들 왜 M16 자동 소총 있잖아. 그거 속도가 얼마나 되냐? 초당 얼마? 900m. 이게 3마하 정도 되지. 왜 3마하는 돼야 되냐? 소리보다는 빨라야지. 내가 땅 했는데 저기 내가 땅 소리 듣고 피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부터 3배는 빨라야 가서 쏴 죽이지. 뭐만 알겠어? 그래서 이 M1 소총 속도가 소리보다 3배쯤 빨라. 3마하야. 3마하. 그런데 지금 말하면 인공위성 같은 게 지금 몇 마하인데 지금 마하 경영을 한다는 거는 옛날 1960년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이게 소니로 돌아가자는 얘기. 이게 지금 얘네들이 뭐가 뭔지도. 그게 지금 왜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전번에 그 삼성 그 부회장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네 이거 망할 짓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삼성도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마하 경영을 하자 했을 때 아니오시다 하는 놈이 없어. 뭐만 알겠어? 이게 목을 관둘 생각이.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거 지금 엉망인 소리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사장단들은 그럴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야 이거 똑같아 하면서도 말을 못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가 마찬가지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 뭐그 뭐야 이렇게 공주잖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되겠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다 그냥 따라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이게 가장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려움이 하나 뭐야? 너머 인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전자로 편협돼 있다. 편협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걸 해도 누구 하나 맞으면은 의의를 제기하거나 지금 광속 시대인데 무슨 음속입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회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죠. 속도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너희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막 품질을 어떻게 잘하느냐, 뭐 분량을 찾아내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반적인 아까 뭐라고 해서 그것을 PI라고 그랬죠? 맞아,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제 이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아이덴티티. 이게 이제 사장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누가 사장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말하자면 성공 팩타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장이 말하자면 유고가 생기냐 뭐가 하는 게 굉장히 회사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강의를 하냐면, 너희들 어떤 신문 같은 게 딱 나면 습관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다 그러면 말하는 게 뭔지 그때 찾아봐. 알겠죠? 그거를 나중에 미루지 말고 그때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왜 이건희 회장이 유고가 된다는데 주가가 오를까? 첫째는 왜 주가가 오를까? 두 번째는 어떤 회사가 주가가 오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래서 오르는 거구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공부를 해둬야 이게 이제 몸에 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교과서적으로 막 책에 있는 거 외우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학교에서 수업 받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게 너무 교과서 위주로 하지 말고 현상에서 어떤 신문을 딱 보더라도 그때도 너희들 요새 이게 다 되잖아. 스마트폰에 다 두들겨 보면 마가 뭔지 또 마경영이 뭔지. 이 마경영이라는 게 이게 속도를 내자는 뜻이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했나 봐. 뭐냐면은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를 하려면은 그 비행기 설계를 할 때 마하 이하, 이게 이제 비행기하고 마하를 이상으로 넘어가는 비행기 사이에는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바꿔야 맞으면은 마를 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맞으면 마하 경영이라는 거는 모두 다 바꿔라. 뭐 마누라하고 딸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이제 이 말을 마하 경영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하 경영은 속도를 내자라는 의미보다는 맞으면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음속보다는 뭘로 가는 게 더 낫다고? 광속. 광속은 어떤 의미가 있냐? 솔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광이라는 거는 이게 너희들이 이제 옛날에 그 너희들이 이제 이 솔라가 이게 뭐야? 광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게 맞으면 장면 같은 걸 할 때도 좀 아는 게 좋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5분만 쉬었다가 10시 20분에 다시 강의하도록 하죠.